2020년 5월 24일 일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으르렁 미국과 중국. 수심 깊은 한국.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방침에 대해 경고장을 날리면서 신냉전에 들어간 양국 관계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무역, 기술, 금융 등으로 양국 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 양국과 여러 이해관계로 얽힌 한국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양자택일 선택하는 상황으로 몰려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보안법 도입에 대한 결의안 초안이 제출됐습니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안을 직접 만드는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후 처음입니다. 2. G2 전쟁터 된 홍콩. 미국 특별지휘 박탈 경고. 2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이 진행될 경우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 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경제 통상 분야에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이러한 배경 등이 밑거름이 돼 서방 자본의 유입 통로이자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했습니다. 만약 홍콩이 특별지위를 박탈당하면 홍콩은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3. 무역 금융 중심 홍콩이 흔들린다. 한국 경제 돌발 변수 부상.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 중 홍콩 비중은 5.9%입니다.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제4의 수출국입니다. 홍콩은 세계 중개무역의 중심지입니다. 한국의 수출품은 홍콩을 거쳐 중국, 미국, 인도 등으로 다시 수출됩니다. 미국이 홍콩에 제공한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의 특별 대우가 사라질 경우 한국 수출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4. 와, 고급니다. 홍콩보험 덜컥 가입했다간. 홍콩보험 불경기의 새로운 투자 방법입니다. 최근 블로그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역외보험 가입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 인터넷에서는 역외보험, 홍콩보험, 강남부자 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 보험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5. 기대는 끊지마 다급한 화웨이, 삼성하이닉스의 SOS.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안정적인 메모리 반도체 납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향후 국가안보를 내세워 메모리 반도체 조달길마저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요구에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중 간 반도체 신냉전이 격화할수록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6.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외치며 탈세, 유튜버 4,000명 조사. 국세청이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인기 유튜버 4천여 명에 대해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은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서 받는 소득도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24일 당부하면서 차명 계좌나 송금액 쪼개기 등을 통해 해외 소득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개인 방송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1인 크리에이터가 급속히 늘어나자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의 눈길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유튜버 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45억 원의 소득 탈루 사실을 밝혀내 10억 원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7. 금덩이라도 들어있나? 10억 가방 뭐길래 난리. 23일 서울 여의도 공원 근처 스타벅스 커피 지점에서 한 소비자가 증정용 굿즈 서머 레디백을 받기 위해 마시지도 않을 커피 약 300잔을 구입하고 증정용 가방 17개와 커피 한 잔만 챙겨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날 남겨진 커피를 모두 폐기 처분했습니다. 서머 레디백은 여행용 캐리어 위에 얹거나 소풍 갈 때 유용한 보조 미니 캐리어입니다. 스타벅스 로고가 우측 상단에 새겨져 있습니다. 8. 1인당 국민부담액 첫 1,000만 원 돌파.
복지 확대로 증가폭 가팔라질 듯.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 1,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조세 수입 384조 8천억 원의 4대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139조 6천억 원을 합한 뒤 이를 지난해 인구수로 나눈 수치입니다. 9. 롯데쇼핑 연내 121곳 폐점. 일자리 수만 개 잃는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롯데그룹이 유통부문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3에서 5년에 걸쳐 200여 개 점포를 정리할 방침이었으나 연내마트, 백화점, 슈퍼 등 121개 점포부터 닫기로 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오프라인 사업을 최소화하고 최근 출범한 그룹 통합 온라인 채널 롯데온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폐점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 적자 기업들 유상증자로 자금 마련. 계열사 찬스도. 올해 유상증자를 결정한 기업 가운데 영업적자를 본 기업 비중이 최근 3년 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수합병이나 연구개발비 등 사업 확장 자금 마련보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급전 마련 목적의 유상증자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자 실패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주주 등 제3자의 주식을 미리 배정하는 기업 비중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룹 내 기업끼리 긴급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 용이하지만 자회사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손실이 그룹 전체로 확산될 위험도 있습니다. 11. 경영 악화 늦빠진 항공업계 세판짜기 M&A 장기화 조짐.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DC 현대산업개발과 제주항공이 각각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에 대한 인수 과정을 중단한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HDC현사는 지난해 12월 27일 2조 원을 들여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1.5%를 확보하기로 하고 지난 4월 30일 지분 취득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 취득일 직전일인 4월 29일 돌연 취득 예정 일자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안개 속에 빠진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2. SK 사회성과 인센티브 200개사에 106억 지급. SK그룹은 사회성과 인센티브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사회성과를 화폐 단위로 측정한 뒤 이에 비례해 3년간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기업에 보상을 부여하면 기업은 재무 안정성을 꾀할 수 있고 더 많은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철학을 바탕으로 2015년 만들어졌습니다. 13. 신한우리은행 라인 뒤처리. 배드뱅크 맡기 싫다. 자본 20조 원대 빅뱅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자본금 50억 원에 불과한 배드뱅크 최대주주 자리가 부담스럽다며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이 나온 라인펀드 투자금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해 도입된 배드뱅크를 넣고 두 은행 모두 금융그룹 이미지 실추가 걱정된다며 주도적 지위를 피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펀드 투자자에게 예상 손실 금액 중 30%를 미리 보상해주는 선보상 안건도 최근 두 은행 이사회에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펀드 피해자에게 희망 고문만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4. 코로나에 일용직 감소. 파이 10% 소득 급감. 코로나19 충격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통계청의 2020년 1분기 가계 동향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가계 수지를 소득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 소득이 95만 9,019원으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 3.6% 감소했습니다. 근로소득이 16만 5,966원으로 거의 29.2%나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용직 임시직 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고 남아있는 일자리도 근로시간 등이 감소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국가보조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은 50만 176원으로 11.1%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의 3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근로소득은 줄었지만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이 늘면서 전체 소득 감소폭을 그나마 줄였다는 의미입니다. 15. 플랫폼 기업에 초월당한 대기업의 위상. 네이버 주가가 1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1997년 3월 삼성 SDS에 사내 벤처로 시작한 작은 회사가 23년 만에 새로운 기록 달성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산업의 핵심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산업으로 넘어온 것이 네이버가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동력이었습니다. 1993년 주식시장에서 열렸던 대기업 시대가 2000년 중반 전성기를 지나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16. 코로나 집코계, 삼성 LG, 북미 가전 호황. 이달 들어 북미 가전 유통망이 재오픈하기 시작하고 수요가 회복되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판매 실적이 깜짝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 가전 사용이 늘면서 관심이 커지고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이 가전교체 수요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7. 이통사, 중국 샤오미의 문호 개방. 2년 만에 국내 이동통신사가 중국 샤오미의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이통 3사는 공식 온라인몰에서 샤오미 초저가 스마트폰 홍미노트 9S를 선보인다. 5G 이동통신 스마트폰도 출시를 검토 중입니다. 이 통사가 샤오미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건 2018년 홍미노트 5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이 통사의 이 같은 행보는 코로나19 여파로 중저가 모델 수요가 급증하고 온라인 채널 판매 비중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8. 이통 3사 패스를 3천만 이용자 인증 플랫폼으로. 이동통신 3사가 본인 인증 서비스 패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3천만 명 스마트폰 이용자 대표 인증 플랫폼으로 거듭납니다. 공공기관의 온라인 서류 발급 신청, 금융거래, 계약서 전자서명 등 기존 인증 서비스에 이어 향후 사설인증서 기반 비대면, 계좌 개설, 자동이체 전자서명, 보험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안정적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통 3사는 경찰청과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실물 운전면허증 대비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교재 샌드박스를 통해 6월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19. 팔 깨물고 술잔 던졌다는데 항우연애 무슨 일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현 원장의 폭언 폭행 논란과 인사난맥으로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올해 발사하기로 했던 달 궤도선은 내부 이견 탓에 2년 연기되면서 연구 능력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구원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의 감독 소홀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20. 온라인만 연 350억 매출. 스칸디아도 인수 성공. 포화 등 국내 가구 시장에서 온라인 응원 한 해 3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나이가 있습니다. 최정석 스튜디오 서밋 대표가 주인공입니다. 스튜디오 서밋은 41년 업력의 서밋 가구의 온라인 사업 담당 자회사로서 2017년 10월 설립됐습니다. 최 대표의 스튜디오 서밋은 성장 속도가 남다릅니다. 코로나19로 가구 시장 자체가 침체에 빠져 있지만 최 대표는 올해 매출액 목표를 55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스튜디오 서밋이 설립 첫 해인 2017년 매출 14억 원이던 것이 2018년 187억 원, 지난해 350억 원으로 껑충껑충 뛰었다는 점을 볼 때 불가능한 목표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